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를 이제 해볼 겁니다, 이제. 먼저 주기함수를 이제 먼저 볼 건데, 주기라는 게 있어, 주기. 이제 주기라는 거는 이제 과학 시간 때도 아마 저런 용어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주기? 그럼, 혹시 나오나요, 혹시? 아직 안 나오나? 이제 뭐 물리나 이런 데에서 좀 나오기는 할 텐데, 똑같은 모양이 이제 반복이 이제 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제. 자, 예를 들으면은, 자, 어떤 함수를 내가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점선을 그려서, 자, 요런 함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런 함수인데. 자, 여기가 이제 2, 4, 6이라고 표시하고, 정가운데는 이제 그 홀수 지점으로 끌게요. 홀수 지점으로. 1, 2, 3, 4, 5, 6. 이렇게 끊어볼게, 이제. 자, 이게 앞뒤로도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이 함수는 이 산 모양이잖아요. 산 모양. 산 모양이 계속 무수히 많이 앞뒤로 반복이 될 그럴 모양일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이 산 모양이 있지. 요거 산 모양 하나. 이 산 모양 하나짜리의 이 길이가 2인 거야. 여기 2 차이 나니까. 그 수학에서는 이 길이를 주기라고 부를 거야. 주기. 이 길이를 주기라고 부르고, 내용을 이제 보시면, 자, 함수의 정의어 해석하는 어떠한 x라 하더라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렇게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만족하는 0이 아닌 p가 존재할 때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일단 부를 겁니다. 주기함수. 자, 저기서 이제 좀 처음 보는 듯한 관계식이 등장을 했어. fx 플러스 p는 fx라고 돼 있잖아. 저걸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은 이거야. 그 x에서의 함수값이랑 x에서 p를 더한 것의 함수값이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 x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저 관계식은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 fx로 표현을 하잖아요. y는 fx. 그러니까 자, 내가 x값을 특정해서 찍어볼게. 이제 뭐 x값을 내가 0으로 집어서 여기로 한번 점을 찍어볼게. 그런데 이 x에서의 함수값이랑 y값 보는 거야. x에서의 함수값이랑 그 x에서 p를 더한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같아. 지금 이 0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이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x를 0으로 잡아본 건데 x가 0이 아니라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x값을 내가 좀 점점 늘려나갈게. 이렇게 0인 상태에서 점점 늘려나가서 1, 2 늘려나갈 거야. 그러면은 그 x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x 플러스 p의 값도 이렇게 변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x에서의 함수값이랑 x 플러스 p에서의 함수값, x를 조절하면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겠는데, 이렇게 그 함수값이 항상 같으면, 즉 이 높이가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p를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이 식을 만족하는 p를 주기라고 부르겠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차이 나면은 함수값이 다 같죠. 이 차이 나는 어떤 두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기가 2인 것이고, 그러니까 p가 2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 p가 2인 것으로. 즉 이러한 함수 상황에서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거지. x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나 거기서 2를 더한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같다면 주기가 2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제 이처럼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그러한 함수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전 시간에는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단위원이라고 하죠. 단지름 1짜리 인원. 단위원이 있을 때 그 x축의 양의 방향, 시초선에서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이 동경이라고 하잖아. 동경이 원이랑 만나는 점을 p라고 잡아. 그러면 그 좌표가 뭔가 있을 건데, 그랬을 때 우리 사인 값을 뭐 r분의 y, 코사인을 r분의 x 뭐 요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쓰고 들어갈게요. 이제 그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r분의 y,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은 이제 r분의 x로 이제 보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반지름 r이 1인 상황이니까 r을 1로 보고 y가 곧 코사인이 되는 거잖아. 다시 코사인을 먼저 지금 얘기했죠. 자, 여기 xy로 바꿀게. xy로 x좌표니까 xy로 바꿀게. 자, 코사인이 r분의 x인데 r이 1이니까 그게 곧 x좌표를 의미하는 거거든. 여기서는 x좌표가 곧 코사인, 마찬가지로 y좌표가 곧 사인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x가 코사인, y가 사인이고, x가 코사인, y가 사인,
세타의 값이 만약에 주어지게 된다면, 즉 얼만큼 회전했는지가 만약에 주어지게 된다면 이 xy 값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죠? 그 회전을 얼만큼 하게 되면은 그 p라는 점이 결정이 되고, 그럼 그 점의 xy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 이러한 값을 구해볼 수 있잖아.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을. 자, 그래서 세타의 값을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이제 돌면서 그때의 이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는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느냐. 이제 사인 함수부터 볼 건데, 이제 사인 함수. 사인은 r분의 y인데 지금 r이 1인 상황이니까 y가 곧 사인이에요. y가 사인. 그래서 세타의 값에 따라서 y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를 점 찍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대,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 자, 세타가 이제 0일 때부터 이렇게 세타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때마다 y 값을 계산해서 그거를 점 찍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제 나온대. 이런 그래프가 이제. 자, 여기서 좀 특징을 한번 좀 짚어보면은 자, 세타가 90도이면 자, 여기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건데, 90도에 놓이면 여기는 좌표가 y좌표가 1이니까 사인 값이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인 값이 1인 거. 그래서 90도 2분의 파이일 때,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값이 1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돌아서 세타가 180도 파이까지 가게 된다면 마이너스 1,0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사인 180도는 값이 0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좀 더 돌아가지고 이제 270도를 돌았다. 그때 y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270도에 해당되는 그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제자리로 만약에 돌아왔을 때는 360도를 돈 거잖아요. 그래서 2파이일 때는 y 값이 0이다, 이 얘기야, 이제 0. 그래서 이런 주요 지점에 해당되는 사인 값은 좀 알아내야 돼, 얘들아. 사인 몇 도가 몇인지, 사인 몇 도가 몇인지를 좀 알아내야 돼, 이제. 자주 나오는 이런 뭐 사인 90도, 180도, 270도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다른 과목 공부하더라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 수학의 다른 과목.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인 함수의 정의역, 세타를 이제 그 정의역의 대상으로 볼 건데, 그 세타가 회전한 각이잖아요, 그죠? 회전하는 각은 사실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 실수 전체 집합이 가능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치역인데, 치역은 y값의 범위잖아요. 지금 이 함수의 치역, y값의 범위를 확인해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범위만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치역은 y바 그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범위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인 함수의 치역이야. 가질 수 있는 y값의 범위. 또한 그 생겨 먹은 모양을 보면은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으로 그려질 거래. 원점 대칭으로. 그래서 우리 원점 대칭이면은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은 그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그 y는 사인 세타라는 함수가 있어. 얘를 원점 대칭을 하면은 우리 xy 부호 다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그 x좌표 부분에 해당되는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y좌표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는 걸로 치면은 결국에는 이 두 함수가 이제 같은 건데 마이너스를 넘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넘긴 거. 자,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자, 원점 대칭인 이제 사인 함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끄집어 나와도 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모양을 보니 지금 이 2파이만큼의 길이 있잖아요. 이 2파이만큼의 길이. 이 2파이만큼의 길이가 그 앞뒤로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되는 모양이 등장해요. 그래서 2파이만큼이 주기가 됩니다. 주기는 2파이가 돼야 돼. 2파이. 2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사인 함수를 또 해볼까요? 코사인 함수 이제. 코사인 함수 할 건데, 자, 코사인은 그 아까 단위원에서 r분의 x로 정의가 되는 거였고, r이 1이니까 곧 그 이 단위원에서의 그 x 값이 코사인이었거든? 단위원에서의 x 값. 자, 잘 들어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세타의 값이 결정이 되면은 그 x좌표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x좌표의 값을 여기 이제 점을 이제 찍어 보는 거야, 이제. 세타가 몇일 때
그 코사인 값이 몇인지를 점을 찍어 보니까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 이런 그래프가. 아까 위에 보셨던 사인 함수랑 뭔가 좀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자, 얘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 함수냐면은, 자, 세타가 만약에 0이야. 회전을 안 한 거야. 이 점의 좌표는 지금 1,0인데, 1,0. x좌표가 1이니까 그 x좌표 1이 이제 여기 함수 값에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타가 0일 때 코사인 값이 1이니까 세타가 0일 때 이 값이 1, 0,1이 찍혀 있고, 계속 회전을 해 나가다 보면은 세타가 90도일 때는 여긴 x좌표가 0이잖아요. 그래서 90도에 해당될 때에는 코사인 값이 0에 찍히게 되고, 계속 회전해가지고 180도를 회전했다. 이때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180도에 해당될 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에 점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좀 더 돌아서 270도를 돌았다. 이때는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270도에 해당되는 그 코사인 값이 0이 나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점을 찍어서 보니까 사인 함수처럼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진대요. 자, 얘도 한번 이 성질을 확인해 보면은 코사인 함수의 정의역, 즉 세타의 값이 될 수 있는 범위,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제약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얘는 제약 조건이 없고, 그 다음에 치역. 치역은 이제 얘도 보시면 y 값이 최소 마이너스 1부터 최대 1까지만 가능한 걸 알 수 있으니 아까와 똑같이 치역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프 생겨먹은 모양이 y축 기준 좌우 대칭이야. y축 기준 좌우 대칭 접은 모양이 등장해서, y축 대칭이면은 우리 그 x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x 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의 부호를 바꿔도 같다라고 해서, 코사인은 그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의 부호를 바꿔도 같은 결과다라고 이제 기억하면 돼. 이제 코사인은 아까 사인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생각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사인처럼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주기가, 자, 이만큼이 주기가 됩니다. 이만큼이 앞뒤로 반복될 예정이야. 2파이가 주기가 되면서, 그리고 위에 사인 함수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위에 사인 함수가 아까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었냐. 자, 사인 함수를 여기에 한번 덧붙여서 그려볼게. 자, 사인 함수 아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원래 사인 함수에서 평행 이동을 해서 지금 코사인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분홍색을 그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킵니다. 지금 여기 대응되는 점이 이 최대 꼭지점 산봉우리? 이 산봉우리에 해당되는 지점을 보면은 이 점이 1로 지금 이동이 되는 거잖아. 이 왼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홍색 사인 함수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 즉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코사인 함수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코사인 함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봤던 사인 함수랑 지금 보시는 코사인 함수는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는 함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를 이제 확인합니다. 이제 탄젠트 함수 마찬가지로 그 단위원에서 점 P의 위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XY 좌표 결정되고, 탄젠트는 우리가 X분의 Y로 우리가 계산했잖아. X분의 Y. 그래서 세타가 결정돼서 점이 결정되면 XY 결정되니까 그에 따른 탄젠트 값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탄젠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데, 얘는 좀 특이해. 그 탄젠트가 애초에 X분의 Y로 정의가 되는데, 앞에 사인 코사인하고는 다르게 앞에 사인 코사인은 그 R분의 분모가 R이었거든. 분모가. 근데 R이 항상 반지름이니까 양수잖아요. 양수. 근데 탄젠트는 좀 달라. 이게 분모가 항상 양수라는 보장이 없어. 0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0. 그렇기 때문에 x좌표가 0인 순간에서는 이 탄젠트가 정의가 안 돼. 탄젠트가. 그 우리 전 시간에 그 특수각 우리 막 그 썼던 거 있잖아요. 뭐 0도, 30도 이런 거 썼던 거 있잖아. 그 탄젠트 90도를 없다라고 어제 썼었을 거야.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게 왜 없냐면은, 자, 탄젠트 90도 따질 거야. 자, 세타가 90도면은 이 점에 놓이게 되는데, 이 점이 0,1이니까
x좌표가 0이 나오지 않습니까? x좌표가 0이. 그렇기 때문에 90도일 때는 이 탄젠트 값이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정의가 안 돼. 그럼 좀 응용하면은 x좌표가 0인 지점이 또 반대편에 여기도 있지 않니? 여기? 270도를 회전한 0,-1도. x좌표가 0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젠트는 좀 특이한 게 그 정의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세타의 값을 지금 0이라고 가정하면은 세타가 0이면은 1,0이니까 1,0 하면 0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0을 0으로 이제 알고 계시긴 한데 자, 세타의 값을 지금 0도에서 90도까지 한번 증가시켜 볼게. 90도까지. 이거 잘 봐봐. 세타의 값을 증가시키면 원래 여기 있던 점이 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동이 되면서 이 XY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해보시면 이게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X좌표가 지금 작아지지 않습니까? X좌표가.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셈이니까 이 Y좌표가 커지는 셈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 분수식은 우리 분자가 커질수록 이 전체가 커지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분모가 작아져야지만 이 분수식이 커질 거예요. 이제. 근데 세타의 값을 0도에서 90도까지 증가시키면은 분모, 분자 이렇게 변하는데 이 분모의 요소, 분자의 요소 둘 다 이 분수식의 값이 커지게 하는 요인이야. 두 요소 다. 그러다 보니까 탄젠트 값이 계속 커지겠죠. 세타의 값이 커지면. 우리가 그 특수가 외웠던 것도 생각해보면은 각도가 점점 0도, 30도 커져 나갈수록 그 값도 커졌잖아. 그지? 그와 일치하죠. 그런데 거의 90도에 도달했다라고 가정해봐. 거의 90도가 됐다. 90도가 되기 일보 직전이야. 그럼 거의 x좌표가 0에 가까울 거 아니야. 그지? x좌표가 거의 0이라고 보면은 분모는 엄청나게 작으니까 이 분수식의 값이 엄청나게 커질 거야.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뭐 0.000000 이렇게 쭉 이어지고 분자는 이제 1에 가까워지니까 거의 뭐 0.9999 될 거 아니야.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수일 거야. 굉장히 큰 수.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값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거기 잘 보시면 그 90도일 때 점근선이 형성돼 있어. 점근선이. 그리고 90도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탄젠트 값이 한없이 위로 올라가게 돼서 끝없이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끝없이 위로. 자,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세타의 값을 음의 방향으로 이제 이동시키다 보면은 이제 그에 따른 탄젠트 값이 이렇게 뭐 그려진대요. 자, 탄젠트는 이 모양이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되는 모양이거든.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자,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은 아까 90도일 때랑 270도일 때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이 탄젠트 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근선은 90도. 2분의 파이가 가장 기본적인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90도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180도를 더하면, 여러 번 180도를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탄젠트 값이 정의가 되지 않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90도 기준으로 180도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 두 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계속 탄젠트 값이 정의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파이만큼 차이 나는, 즉 180도만큼 차이가 나는 이 지점들이 다 점근선으로 작용하게 돼요. 점근선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밑줄을 쓸 건데 일단 점근선을 먼저 씁니다. 점근선. 자, 탄젠트는 점근선이 그럼 어떻게 정의가 되냐? 기본적으로 90도가 점근선이잖아. 근데 180도를 이제 여러 번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바퀴를 더 돌았을 수 있기 때문에 180도의 정수배를 써야 돼. 180도의 정수배. 우리 그 전 시간에는 뭐 일반각 할 때 360 곱하기 n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n인 셈인데 얘는 파이만큼이 왔다 갔다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2분의 파이를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2분의 파이를. 그리고 여기 좀 좁은데 밑에 이렇게 써주자. n은 정수. 반드시 달아줘야 돼. n은 정수. 저게 가장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야. 저걸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고, 이걸 기반으로 정의역을 쓸 거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한 거거든. 정의역은 자, 이 제약 조건, 점근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점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걸 이렇게 쓸 거야.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즉 점근선에 해당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 이거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뭐 n은 정수. 이 정도까지 좀 써줍시다, 이제. n은 정수. n은 정수. 항상 이 시간대 수업하면 졸리다, 되게. 졸리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치역. 지금 탄젠트 함수 생겨 먹은 걸 보시면 그 모든 y 값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한없이 위아래로 뻗쳐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야. 치역이. 모든 y 값이 다 커버가 됩니다. 치역의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고. 자, 그리고 그 어떤 대칭성이 있냐. 생겨 먹은 그래프를 보시면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아까 사인 함수에서 원점 대칭이면은 마이너스를 끄집어낸 것으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으니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도 같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얘는 생겨먹은 모양이 파이만큼이 반복이 되니까 앞에 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주기가 그냥 파이야. 그냥 파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세타의 값에 따라서 이 회전을 시켜가면서 값을 계산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제는 함수니까 x로 표현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제 x로 표현해보고 싶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다 이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서 변형이 가해진단 말이야. 뭐 평행이동 한다든지 아니면은 몇 배 된다든지 그런 변형을 가해볼 거야. 자, 이 삼각함수 세 종류를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를 평행이동 실수배를 했을 때 앞에서 확인했던 성질들이 좀 달라질 수 있대요. 얘네들이 달라질 수 있대. 자, 생각을 해보죠, 얘들아. 그 아래의 삼각함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세 종류의 삼각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지? 그 처음 배웠던 y는 sin x, 뭐 코사인 x, 탄젠트 x를 일반화해서 표현한 거야.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됐을 수도 있고 y축으로 평행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삼각함수를 좀 좌우로 이렇게 늘렸다 이렇게 줄였다 혹은 위아래로 늘렸다 줄였다도 해보는 거거든요,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보시면 자,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 여기서 그 사인 함수를 좀 기반으로 써볼게. 사인 함수 기반.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a가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해 볼 거야. 자, 기본적으로 어떤 사인 함수에서 곱하기 a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함수값 있잖아, y값. 전체적으로 y값이 a 배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y축이 세로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인 삼각함수 앞에 어떤 게 곱해져 있으면, a가 곱해져 있으면 이제 위아래 방향으로 절대값 a배만큼 늘렸다라고 보는 거야. 절대값 a배만큼. 만약에 a가 2다. 그러면 위아래로 2배 늘린 거겠죠? 2배? 위아래로 2배 늘린 것이고.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에 b는 약간 어떤 역할이냐면은 그 x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좌우로 늘렸다 하는 거거든. 좌우로.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 여기는 a를 곱하니까 절대값 a배가 된다며? 근데 x의 개수의 b배가 됐는데 얘는 오히려 역수야, 역수. 절대값 b분의 1배가 된대. 절대값 b분의 1배. 요게 좀 차이가 있죠, 요게. 왜 얘가 역수냐면은,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사인 함수가. 여기가 90도 했거든요, 얘가 90도. 이걸 내가 사인 함수로 일단 생각해 볼게. 근데 내가 여기서 x의 개수의 2배를 한 함수를 생각해 보자고. 2배. 그러면은, 자, 봐봐. 내가 그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어볼 거야. 2분의 파이를. 2분의 파이를 넣으면은 우리 이게 아까 1이었거든요. 이제 1.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파이, 1을 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 자, 근데 봐봐. 내가 얘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자, 얘를 그 y값이 1이 나오는 x를 찾아보자. y값이 1이 나오려면은 이 2x 자체가 2분의 파이면 되지. 2x 자체가. 그럼 x가 절반이면 되는 거야, 절반이면. x가 절반이면은 여기 자체가 2분의 파이가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x의 개수가 몇 배 되면은 오히려 실제 필요한 x 값은 역수로 이제 필요한 거죠, 역수로.
역수배만큼 해주면은 된다라는 거야. 실제 x값은. 그러니까 여기가 역수로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막 괄호 안에가 막 이렇게 막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t 나와 있는 거는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평행이동. 이제 얘를 이제 조금만 변형해 보면은 y는 a 사인 그 다음에 b로 묶어가지고 x 플러스 b분의 c로 만약에 표현해 본다면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위아래로 늘려보기도 하고 평행이동도 해보는 걸 해볼 거야 이제 밑에서.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다가 이제 그려볼 건데 이제 자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인 함수 먼저 그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일단 사인 함수를 내가 이제 한 덩어리 정도 좀 한 덩어리 두 덩어리를 그릴게요. 두 덩어리. 이거를 두 덩어리 잠깐만 한 덩어리만 그리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얘를 가장 기본적인 사인 함수로 볼게. 이거 내가 색깔 구별해서 이거 그릴 겁니다. 색깔 구별해서.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뭘 해볼 거냐면은 a를 곱한 a 사인을 한번 그려볼게. a 사인. y는 a 사인을 분홍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흰색 함수에서 전체적으로 a 배 되는 거잖아. y축의 방향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a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a 배 늘렸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 늘리면은 뭐 이런 식의 함수가 그려질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의 함수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함수가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위아래로 늘려주면은 자, 또 이제 반대로 해볼 거야. 이번에는 그 사인 함수, 기본 사인 함수에 x쪽에 변형을 가해볼게. dx. 자, x쪽에 변형이 가해지면 이번에는 좌우로 이렇게 늘렸다 하는 거야. 좌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아 늘린다고 치면은 조금 약간 이렇게 느슨해질 거란 말이죠. 얘가 이제 느슨해지겠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좌우로 늘리면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함수가 그려지겠지. 물론 이렇게 좁힐 수도 있겠죠. 압축시킬 수도 있겠죠. 그냥 한 예시를 지금 그린 거야. 한 예시를.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흰색 함수를 좀 이렇게 늘려보는 거야. 지금 한번. 그랬을 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지금 한 번만 한 거야. 흰색 함수에서 A배 해보던가 아니면은 X의 개수에 B배 해본 거잖아. 이거를 이제 다 혼합해서 한 번에 짬뽕 시켜서 할 거야. 그러면 사인 함수에 A배하고 X의 개수 B배하고 평행이동도 해주게 되면은 적절히 위아래로 이렇게 잡았다 늘린 거, 좌우로 잡았다 늘린 거, 그리고 이 기본 사인 함수가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그리진 않을게요, 이제. 자, 그래서 일단 위아래 좌우로만 일단 해봤고, 이제 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함수에 정보들을 써봅시다. 정의역은 x의 제약 조건인데 x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역 잘 봐야 돼. 치역. 치역을 보기 전에 밑에 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최대 최소. 자, 봐봐. 사인은 아까 치역이 뭐라 얘기했었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범위였어. 사인의 범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거든 지금 이제. 근데 여기에 a 배가 되면은 범위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그냥 a까지 나오지 않겠니? 마이너스 a에서.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게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a가 음수면은 양변의 음수를 곱하는 셈이니 부등호가 뒤집어지는 것까지 막 고려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절대값으로 표현하거든. 절대값. 그래서 여기 일단 어떻게 쓰시냐면은 마이너스 절대값 a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냥 절대값 a로 쓸 건데, 그냥 절대값 a. 근데 여기 보시면
사인 계산한 다음에 플러스 d가 또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에서 그 다음에 그냥 절대값 a인데 거기에서 d를 더해준 만큼이, 잠깐만, 지금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최대 최소 순서니까 반대로 쓸게요. 최대가 그냥 절대값 a 플러스 d, 최소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나오게 돼. 최대 최소는 절대값 a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플러스 d, 그 다음에 부호까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인에 a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d를 해준 거지. 이네들이 최대 최소이니까 치역을 적으실 때에는 최소값에서부터 최대값까지로 이제 치역의 범위를 적어줄 거야. 치역의 범위. 이렇게 적어줄 거야. 치역을. 치역을 저렇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기. 자, 얘들아, 주기는 그 좌우로 왔다 갔다 늘린 것에 영향을 받아.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늘린 거 말고 좌우에 영향 받거든요. 그래서 x의 개수인 b의 영향만 받는 거야. b의 영향만. 아까 x의 개수가 b배 된다면 절대값 b분의 1 역수로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기본 삼각함수의 주기에 이거를 곱하면 돼. 얘를. 저거 배가 되는 거니까 사인 함수의 기본 주기 2파이에서 아까 보셨던 절대값 b분의 1을 곱한 게 주기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저렇게 변형이 된 삼각함수의 사인 함수의 주기다 라고 볼 거야. 자, 이 내용을 이제 나머지 두 개도 이제 해볼 겁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도 해보면, 자, 그 코사인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도 해보면, 그 코사인은 함수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생각해 보시면, 코사인은 얘들아 이거 함수도 잘 떠올려야 돼. 사인 함수 그려 하면은 어떻게 그런지 알아야 되거든. 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그려집니다. 원점. 코사인 함수는 처음에 여기에 점 찍고 0,1에 그 다음에 약간 양갈래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 양갈래로. 이 정도만 그릴게. 여기도 이렇게 양갈래로 처음에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 코사인 함수는 내려오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 코사인 함수를 이제 가지고 이제 A배, B배 해보자고 이제. A배를 한 Y는 A 코사인 X 함수 있잖아요. Y는 A 코사인 X. 자, 이 함수는 그냥 위아래로 A배 한 겁니다. 위아래로 A배. 자, 근데 그 위아래로 잡아 늘렸을 수도 있고 압축했을 수도 있잖아. 이번에는 한번 압축으로 한번 그려볼게. 압축으로. 뭐 조금 압축이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압축되면은 뭐 이렇게 뭐 조금 약간 찌그러져 가지고 약간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아까는 늘려봤으니까 이번에는 압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압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의 b배, 그러니까 y는 그 다음에 코사인 bx,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까는 사인 할 때는 좌우로 늘려봤으니까 이번에는 압축을 한번 더 시켜볼게요. 이제 물론 문제 상황에 따라서 늘릴지 압축할지는 다르겠죠. 자, 이번에는 좀 빽빽하게 압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진짜 압축을 팍 시켜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빽빽하게 압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리다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 뭐 이렇게 압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한꺼번에 혼합이 되는 거지. 위아래로도 늘리고 좌우로도 늘리고 그다음에 평행이동도 하고, 그러면 그에 맞게 그래프를 또 그리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면, 밑에 정보들 정의역. 자, 여전히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여전히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이고, 아까 y는 코사인 x 설명할 때 이게 사인 함수를 평행이동해서 얻어진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랑 성질이 완전 똑같습니다. 사실 얘랑 성질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쓰세요. 똑같이. y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t
그냥 절대값 a 플러스 t. 왼쪽에 아까 쓰셨던 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최대값 절대값 a 플러스 t. 최소값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t. 주기 마찬가지 절대값 b분의 a 파이. 아까랑 그냥 똑같이 카피해서 쓰시고, 카피해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왼쪽에 쓰신 거. 그대로 쓰시고 탄젠트도 한번 좀 해봅시다. 탄젠트. 자, 탄젠트. 자, 탄젠트는 그 주기라는 게 있었죠. 주기. 어떤 모양이었었냐면은 내가 먼저 점근선을 표시해 볼게. 여기 2분의 파이라는 점근선 먼저 표시할게. 반대편에 파이만큼 차이 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있겠고, 점근선을 먼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탄젠트 함수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 조금만 살짝 간격을 좀 맞추자. 좀만 이렇게. 얘도 간격을 좀만 맞추게. 그럼 얘가 모양이 이제 오케이 얼추 맞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가장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가. 이제 여기다가 A 배도 해보고 B 배도 해볼 거예요. 이제 A 배 해보시면은 Y는 A 탄젠트 X. 자, 얘는 뭐 위아래로 뭐 잡아 늘린 거잖아요. 그죠? 자, 좀 압축한 것으로 한번 그려볼게. 조금 위아래로 이게 찌그러지게 압축하면은 뭐 얘가 좀 더 뭐 이런 식의 그래프 그려지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 그려질 수 있겠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다. 참고로 그 탄젠트를 그리실 때는 처음에 그릴 때 있잖아요. 원점에서 그나마 가장 완만할 때야, 원점이.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잖아. 원점이 그나마 완만하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원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에다가도 한번 변형을 가해보자. 그래서 y는 탄젠트 bx. 좌우로 한번 이렇게 늘렸다, 압축했다 해보시면 한번 얘를 늘려볼게요. 좌우로. 길게 늘리다 보면은 뭐 이런 함수도 생각해 볼 수 있지. 탄젠트 함수가 뭐 이렇게 굉장히 약간 늘려진 뭐 이런 함수도 있겠죠. 늘리다 보면은. 지금은 그냥 다양하게 이렇게 압축도 해보고 늘리기도 해보고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얘네들 확인을 할 건데 자, 정의역을 하기 전에 아까 점근선부터 확인했으니 얘도 점근선 확인할 거야. 이거 점근선이 얘가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 아까 위에서 기본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탄젠트 x, y는 탄젠트 x의 점근선 있잖아. 얘 점근선이 아까 이거였지.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x는 똑같이 여기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근데 이제 n은 정수로 쓰는 거 있잖아. n은 정수. 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근데 이건 아까 기본 탄젠트의 점근선이고 이제 요 놈,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놈, 요 놈으로 해야 되잖아. 자, 요 놈 어떻게 쓰는지 잘 봐. 이거 y는 a 탄젠트 그 다음에 bx 플러스 c 플러스 t. 자, 그 표시하는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 자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 자체가 이 탄젠트 뒷부분 전체 그 자체가 얘는 정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동안 점근선을 배울 때 뭐 유리함수든 뭐 지수 로그함수든 x는으로 표현하거든요. 점근선을. 그래서 얘를 그냥 x는으로 정리하면 돼. x는으로. 그러니까 c 넘기고 b로 나눠주는 거 있죠. 그거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뭐 c 넘겼다 치고 마이너스 c 양변을 b로 나누시면 그 결과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x가 뭐가 나오게 되냐? x는 b분의 n파이 플러스 그 다음에 2b분의 파이가 나오죠. 2b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c. 자, c 넘기고 b로 나눈 겁니다. 이게 지금 c 넘기고 요러한 식으로 점근선이 나올 거야. 이제 n은 정수.
n은 정수.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오죠? 복잡하게. 그래서 이 점근선의 저 값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역을 쓸 거란 말이야. 정의역을. 자, 정의역도 쓰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제외한 x가 아니다. 저 b분의 n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c.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모든 실수, 그 다음에 n은 정수. n은 정수. 이렇게 좀 쓸 거야. 칸이 좀 좁으니까 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제외한 모든 실수, n은 정수. 저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치역. 원래 탄젠트의 치역이 뭐였었냐면은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가 다 가능했었죠. 그런데 뭐 평행이동을 하고 뭐 좌우로 위아래로 늘렸다 하더라도 치역이 변하지 않아. 실수 전체인 거는. 그대로 나오게 될 거야.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나와야 돼.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y 값이 될 수 있는 게 이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다면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없습니다. 없다, 없다 라고 쓸 거예요. 없다, 없다. 없다, 없다로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기는 원래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파이였기 때문에 이 절대값 b분의 1, 저 역수를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b분의 파이.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 성질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변형이 된 정의역, 치역, 최대, 최소, 주기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 이제 기본이 되는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변형이 가해졌을 때 지금 하는데,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일단 그 사인, 코사인은 사실 평행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함수로 보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a 배 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에 b배 되면은 최대 최소를 요렇게 그 삼각함수 앞에 있는 그 수 있잖아, 상수 a, 그거를 절대값 씌워가지고 절대값 a 플러스 d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로 최대 최소를 구하시는 거고, 그리고 주기, 기본 주기는 원래 둘 다 2파이지만 거기서 절대값 b를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주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점근선이 원래 기본 점근선, 얘들아 이건 외워놓고, 이거 외워놓고 이것까지는 굳이 외우지 말고 이 방법만 알면은 이거는 유도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외워놓으면 돼. 요것만. 요거 외워놓으시고, 만약에 이 점근선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이 통째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놓고 x는으로 정리하면 요게 나오겠지. 그렇게 그냥 외울 거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를 외우시고, 요거. 이거 많이들 좀 까먹는 부분이어서 이거 잘 외우시기 바라고, 이거. 그리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다 보니 절대값 b분의 파이가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의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뒤에 넘어가기 전에 그 삼각함수를 좀 그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제. 자, 만약에 사인 함수를 그리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잘 봐. 사인 함수는 아까 어디서부터 그려진다? 원점에서부터 그려져야 돼. 그래서 내가 한 주기씩 그릴게. 자, 최고점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야. 알겠지? 이거를 이제 반대편에 원점 대칭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었다가 내려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사인 함수야. 이게 사인 함수. 그리고 또 이게 이런 특징이 또 있어. 사인 함수가 아까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인 함수가 사실은 이 x축과 만나는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사실 대칭이야. 모든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인 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이 점, x축이랑 만나는 모든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모든 점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또 생각해야 돼. 코사인 함수는 최고점 0,1에서 양갈래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저점까지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한 주기를 그린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면은 이제 한 주기를 그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는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탄젠트 함수 마찬가지.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서 점근선 표시를 이제 해놓으면 이제 원점에서 그나마 완만하다라고 했죠, 그죠? 원점에서 완만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뒤로 반복이 되겠지, 앞뒤로. 자, 탄젠트는 원래 그 기본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파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파이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파이. 여기 점근선은 2분의 파이가 돼야 될 것이고. 자, 얘네 다시 또 넘어오자. 자,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가 몇 파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자, 잘 들어. 한 주기가 2파이였잖아요. 한 주기가 2파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지? 그럼 이 지점은 그럼 몇이 돼야 되냐면은 파이. 이 지점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파이로. 그리고 또 이 지점. 이 지점은 그럼 또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이 지점이 그러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얘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코사인 함수가 최저점일 때가 파이입니다. 여기는 한 주기만큼 간 지점이기 때문에 2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최저점일 때가 마이너스 파이야. 그리고 여기 이제 x축과 만나는 이 주요 점들은 이제 2분의로 나오는 점들입니다. 2분의로 나오는 점들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것도 써줄게. 만약에 사인 파이를 사인 2분의 파이를 물어봤다. 사인 2분의 파이. 그럼 얘는 사인 몇 도 얘기하는 거야, 얘는? 사인 90도죠? 자, 이 사인 90도가 몇이었냐면 지금 1이지? 1. 그리고 사인 파이가 몇이야, 사인 파이가? 이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외워지면 이제 문제가 없고, 이거가 바로 떠올라야 돼, 얘들아, 이 값이. 이게 안 외웠으면은 이 삼각함수 그림을 떠올리고 파이에 해당되는 지점의 값을 찾으라고. 그러면 한 주기가 이 모양이니까 파이는 여기 중간 지점? 그럼 0이지, 0.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사인 2분의 3파이를 내가 만약에 물어봤다? 그러면은 파이랑 2파이 중간 지점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얘네들의 중간 지점? 최저점이구나?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연관 지어서 외워놔야 돼, 이거. 알겠지? 얘들아, 이거 내가 지금 괜히 쓰는 게 아니야, 이거. 괜히 쓰는 게 아니야. 이거 외워놔야 돼. 우리 외우셔야 될 게 좀 몇 가지 더 있어요, 우리. 그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외워지긴 하겠지만, 지금 아직 처음이니까 이 삼각함수를 좀 그림을 떠올리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거 하나 추가합시다. 2개 추가합시다. 사인 0은 0일 것이고, 여기서. 사인 2파이는 0일 것이야. 여기는 코사인 0이 1인 것이고, 코사인 2파이로 1이겠죠, 그죠? 이 주요 값들은 바로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돼. 그만큼 익숙해져야 돼, 얘네들은. 그만큼 익숙해지셔야 되고. 자, 특징을 한번 좀 찝어 본다면, 사인은 그 파이의 정수배일 때 값이 0이고, 파이의 정수배. 그리고 여기 코사인은 2분의가 붙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그런 뭐 공통점이 또 있죠? 그런 공통점이. 그렇게 연관 지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단원 할 때도 이게 가끔 나와. 가끔. 이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이 그래프가. 자주 나오니까 숙지를 해주세요, 요거를. 자, 14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14번 아니었어. 자, 13번을 좀 봅시다, 13번. 자, 이제 함수 그리는 걸 할 건데, 요거 잘 보세요. 좀 어려우니까. 자, 다음 함수를 그리고 이제 정의역, 지역,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래. 자, 먼저 그 함수를 그리기 전에 어떻게 이제 그려야 되냐면은 평행이동이 좀 약간 되어 있는 함수들이에요. 그걸 반영을 할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이 함수 먼저 생각해 보면은, 1번은 자, y는 sin 2x라는 함수일 텐데, 2x. 얘 2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남게 되잖아요, 이제. x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이제 x축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좀 이제 이동을 해야 돼.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러기 때문에 자, 이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 함수를 먼저 그리시고 걔를 그냥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평행 이동을. 그럼 함수를 한번 일단 이 기본 베이스 함수부터 좀 그려볼게. 기본 베이스 함수. 자, 근데 이제 삼각함수 그릴 때에는 약간 보조선을 좀 그리면 좋은 게, 자, 기본 삼각함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그 기본 베이스 선을 그려놓게 이제 y는 1,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이 sin ex를 그려보자 이제 sin ex를. 얘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결국 sin 함수의 꼴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sin 함수를 일단은 내가 한 주기만 그려볼게. 한 주기만 이제. 자, 희미하게 그립니다. 희미하게. 한 주기만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건데 얘가 이제 y는 sin 2x지.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켜. 왼쪽으로 4분의 파이 가라는 거잖아.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 sin 2x는 자, 주기가 몇입니까? 얘는 주기가 x가 2배가 됐네. 그러면은 원래 sin 함수의 주기에 나누기 이해해야지. 나누기. 그럼 몇입니까? 파이죠.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지. 여기가 파이.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2분의 파이. 여기가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 4분의 파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흰색 함수를 왼쪽으로 4분의 파이를 이동을 시켜. 왼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왼쪽으로 이동시켜버리게 되면은 이 점이 왼쪽으로 4분의 파이 간다? 그럼 1로 옮겨지지 않겠니? 1로? 이 4분의 파이 차이가 나니까 이 점으로 옮겨지게 될 거야. 이 점으로. 그러면은 얘를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킨 함수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산봉우리 부분이 되겠지, 그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그 분홍색 함수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분홍색 함수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홍색 함수로 최종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최대, 최소, 주기. 일단 이거 순서대로 써볼게요. 순서대로 이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죠.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 그리고 치역. 치역은 그 y값으로 가능한 범위입니다. y값으로 가능한 범위. 그러면은 이제 풀마일 사이잖아요. 풀마일 사이. 그러니까 최대값이 1. 순서대로 쓸게.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아, 잠깐만. 치역을 안 썼구나.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치역 먼저 쓰겠습니다. 치역은 이제 y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범위로 놓여야 되겠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는 그냥 파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냥 파이. 자, 이렇게 쓰도록 할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를 이제 그리셔가지고 평행이동을 이제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반영.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 2번은 y는 3코사인 빼기 2야. y는 3코사인 빼기. 3코사인 빼기 2인데 먼저 3코사인을 그려. 먼저 3코사인을. y는 3코사인 x를 그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3코사인을 그려보자. 우선 베이스가 되는 함수 그립니다. 여기를 이제 최대 최소 그 선으로 보고 3코사인 x는 3배가 된 거니까 최대 최소도 3배가 된 y는 3, y는 마3일 거야, 이제. 그래서 원래는 저걸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출렁출렁 하겠지? 출렁출렁.
원래는 코사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였거든? 자, 얘가 이제 y는 3 코사인 x였는데, 얘를 이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y축의 방향으로. 그럼 이동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동을 시키면 밑으로 두 칸 내리잖아? 그러면은 최대 최소 값도 변할 거잖아? 최대 최소 값도. 전체적으로 2만큼 내려주는 거니까, 최대 값이 1로 변하겠지, 1로. y는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내려주면은 y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야. y는 마이너스 5. 자, 그러면은 이제 내립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최대값 지키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자. 근데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요걸 약간 그 기반으로 해볼까? 결국에는 두 칸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두 칸을. 그러면은 약간 내가 이런 용어를 한번 붙여볼게. 그 코사인 함수 흰색 보세요. 기본 코사인 함수를 이 정주행을 관통하는 이 x축 있잖아. 중심선이라고 부르게 중심선. 자, 중심선이 원래 x축, y는 0인데 지금 중심선도 지금 두 칸을 내리는 거니까 중심선을 두 칸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중심선이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한 요 정도로 그을게. 그러니까 사실 이 중심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최대 최소 이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 최대 최소 안에서.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결국에는 그 처음에 코사인 함수의 이 중심선과 만나는 이 점이 1로 내려오는 거지, 1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1로. 이런 점들이 1로 내려오는 거겠지, 1로. 1로 내려오겠지, 1로. 그걸 감안해서 그림을 그리겠다, 이거야. 그걸 감안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최소 지점은 뭐 1로 내려오겠지, 1로. 뭐 이런 데로 내려오겠지, 그치? 최대 지점이 지금 1로 내려오는 거 확인했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림을 그릴 거야. 감안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거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3칸 내리시면 됩니다. 3칸. 아, 2칸 내려주시면 됩니다. 2칸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 지역, 최대 최소 주기.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확인을 이제 하시고, 치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거 최대 최소 기반으로 해줘야 돼. 분홍색, 마이너스 5에서 1 사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1 사이다. 라고 일단 놓으시고, 마이너스 5에서 1 사이 범위로. 그 다음에 그러면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주기. 잘 보시면 x의 개수가 1이거든요. 몇 배가 되지 않았죠. 그럼 기본 주기를 따라가면 되겠지. 기본 주기를. 2파이로 써주시면 됩니다. 2파이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3번. 자, 2탄젠트의 x-2분의 파이를 이제 y는 2탄젠트 x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을 이동을 해요. 보자. 2분의 파이만큼 이제 2분의 파이만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탄젠트를 그리자. 그냥 탄젠트 함수를 이제 위아래로 2배 늘린 건데, 자, 이렇게 그려볼게. 자, 쟤는, 자, 이거 표시를 좀 잘 해볼게요. 점근선을 좀 이렇게 좀 표시할게, 점근선. 요걸 이렇게 이제 옮겨서, 한 요 정도 좀 정리가 표시하고, 여기도 반대편으로 옮겨서, 한 이 정도 표시하고, 점근선. 그래서 일단 점근선에 해당되는 그 x 값부터 먼저 써놓으면, 쟤는 지금 그 x의 개수가 이제 이렇게 1 좌우로 왔다 갔다 안 돼 있으니까
기본 점근선 2분의 파이를 쓰고 거기에서 주기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지점들을 다 표시를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또 잡을게. 그러면 여기서 자, 기본 탄젠트 함수를 저걸 먼저 좀 그리면 y는 이 탄젠트를 먼저 그릴게. 자, 흰색으로 희미하게.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또 실수배를 해봅시다. 이제 실수배는 이미 돼 있고 그 좌우로 평행 이동을 해봅시다. 이제 얘를 이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키라는 거잖아. 2분의 파이만큼. 그러면은 봐봐. 마침 이 점근선이 2분의 파이다 보니까 이 길이가 2분의 파이니 이 점이 1로 옮겨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점이 1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옮겨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파이입니다. 여기가 파이. 여기가 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입니다. 마이너스 파이.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점근선도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이 돼야 돼. 점근선이 2분의 파이씩 밀리다 보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렇게 y축 점근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점근선 이렇게 다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시켜 주신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의 결과가. 자, 이 점이 1로 옮겨지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약간 이렇게 지나고, 여기도 이제 약간,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질 예정. 뭐 여기도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탄젠트 함수를 이제 이동시킨 것까지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얘는 점근선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점근선도. 자, 일단은 저 정의역, 치역 저거 이제 쓸 건데, 점근선을 이제 알아야 정의역을 쓸 수 있으니, 자, 점근선을 먼저 쓰겠습니다. 점근선. 자, 점근선 이거 어떻게 구하라 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 뒷부분. 요 탄젠트 뒷부분. 저 x-2분의 파이 저 통째로 그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x는으로 정리를 해야 돼. x는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넘기면 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파이가 되겠지. 그럼 파이로 묶을 수가 있고 n 플러스 1파이지, 그지? 자, 저게 점근선이야.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n이 정수인데, 원래 n이 정수인데 n 플러스 1도 정수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모든 정수 파이지. 모든 정수 파이. 뭐 0파이, 1파이, 2파이, 뭐 마이너스 1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런 모든 정수 파이가 점근선이 다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플러스 1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어차피 모든 정수 파이가 답이면 그냥 n파이로 간단하게 써도 되지 않을까? n파이로? n을 정수라고 어차피 두면 되니까. 최종 점근선은 n파이로 그냥 쓰면 돼. n 플러스 1파이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조건이 이 n이 정수니까 n 플러스 1도 정수잖아요. 그죠? 자, 정수 파이가 점근선인데 플러스 1 굳이 안 해도 정수 파이로 표현이 되잖아. 지금 불필요하다 이거야. 플러스 1파이가 굳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굳이 쓰실 필요가 없는 것. 그래서 점근선은 어떻게 쓰시냐면은 x는 n파이로 쓰시고, n파이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정의역, 지역.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의역 적어야 되겠죠. 정의역. 정의역은 뭐냐? 요게 아닌, n파이가 아닌 모든 실수, n은 정수. 여기 써야 되겠지. 정의역 이렇게 쓰시고,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자, 얘는 지금 점근선을 썼으니까 이거 앞부터 다 쓸게. 치역은 실수 전체에 좋다. 실수 전체에 집합.
그 다음에 최대 치수가 그래서 없었죠. 최소값 없다. 너무 좁다. 최소값 없다. 그 다음에 주기는 x의 개수가 그대로 1이니까 기본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 파이라고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파이라고 쓰시고 자, 이렇게 파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에 되어 있을 때 함수 그리는 게 좀 이렇게 까다로워. 기본 함수를 그려놓고 해줘야 되다 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자, 14번도 보도록 합시다. 14번 사인 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그 기본 사인 함수의 특징을 좀 잘 알아놓으셨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역이 이제 뭐였냐면은 실수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인 함수의 치역이 이 위에 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야. 지금 이게 위아래 1, 2번이 바뀌었죠. 그리고 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파이가 fx이냐. 자, 이게 주기에 대한 설명이었거든 처음에. 자, 이게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2파이만큼을 더 더한다 하더라도 얘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3번이 일단 맞는 설명이죠. 답은 일단 3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대칭이었습니까? 사인 함수가? 이게 바로 안 떠오르면은 그림 그려봐. 사인 함수 원점에서부터 그리는 거였다고. 원점에서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거였다고.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러니까 y축 대칭이 아니죠. 그리고 1대1 함수이냐,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무수히 많이 나올 예정이니 5번은 틀린 거야. 그렇죠. 일단 답은 3번인데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앞에 주기함수 첫 부분 설명을 잠깐 다시 볼게. 그 주기함수 설명에 아까 뭐라 돼 있었냐면은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p가 존재할 때 이러한 식을 갖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아까 했었고, 근데 봐봐, 이 표현이 왜 나와 있을까? 이 표현? 이러한 p 중 가장 작은 양수 p, 저게 왜 나왔을까? 그냥 이거 p가 주기 아닌가? 근데 왜 이러한 p 중이라는 거는 p가 여러 개 된다라는 얘기잖아.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하겠대. 저게 왜 나오냐면은,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다시 이제 보는 문제로 넘어와서,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니까 fx 플러스 2파이는 fx, 이 식은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지, 이 식은. 근데 봐봐, 지금 이 사인 함수를 fx로 봤을 때, 얘들아, 요거 되니 안 되니? 이거 fx 플러스 4파이는 fx, 저거 됩니까 안 됩니까? fx를 저 사인 함수로 놨을 때 저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여긴 안 됩니까? 자, 요게 됩니다. 왜? 주기 2번 더한 거 아니야? 주기를 2번 더한 거잖아. 사인 함수가 2파이니까 주기를 여러 번 더해도 당연히 값이 같겠죠. 주기를 여러 번 더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그 주기의 2배고 주기의 3배가 된 뭐 요런 것도 식이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니겠네? 요런 것도 사인 함수일 때는, 그지? 그런데 이러한 p가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그중 가장 작은 거를 주기로 정한 거야. 그중 가장 작은 거를. 그러니까 관계식이 사실 얘네들도 되기는 된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4파이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이 말이 맞는 말이죠. 4파이로 나와도 맞는 말이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 줘야 돼. 이거는.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15번 15번도 좀 보시면, 자, 15번
자, fx가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기 최대값 f3분의 2파이. 그래서 a 플러스 2b 플러스 3c의 값을 이제 구해주라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주기, 그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x의 개수 이용해서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코사인 함수의 주기가 이건데 그게 지금 2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b를 구할 수가 있잖아. 자, 문제 조건 잘 봐야 되는 건 a, b, c의 부호를 줄 거야 보통. 그럼 b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 b가 1이어야 되겠지. 1. b가 1입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이 5라고 되어 있어. 최대값이 5. 자, 코사인 함수는 최대값을, 자, 절대값 요놈 더하기 요놈으로 계산했거든. 그러니까 절대값 a 그 다음에 더하기 c를 계산해 주신 게 최대값인데, 근데 지금 a도 양수이니 절대값을 그대로 벗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절대값을 a 플러스 c는 5라고 볼 수가 있지. 자, 이제 a, c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자, 요거를 대입해보자. f3분의 2파이는 3. 여기다가 3분의 2파이를 한번 넣어볼까? 3분의 2파이를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f3분의 2파이는 자, a 그 다음에 b가 현재 1이죠. 1. 그럼 여기 그냥 x로 간단하게 볼게. x 자리에 3분의 2파이를 넣으니 a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c, 이게 3이다 라고 나오게 되잖아. 이게 3이다 3이다 라고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몇입니까?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제 우리가 호도법 배웠잖아. 호도법 배웠으니까 이제 각도를 이제 도라고 얘기 안 하고 저렇게 파이로 이제 앞으로 많이 얘기할 거야. 파이로 이제. 자, 3분의 파이가 몇 도인지 바로 떠올려야 돼. 몇 도입니까? 60도야. 그러면 코사인 60도 계산하라는 거지. 그게 몇입니까? 2분의 1. 바로 떠올라야 돼, 이게. 아직은 좀 버벅일 수 있지만. 그래서 얘가 2분의 1a로 나오게 되겠죠. 2분의 1a 플러스 c가 3. 그래서 저거랑 연립을 해보자. 연립을 해보자. 바로 할게요. 이거 a가 4, c가 1 나옵니다. 해보면 저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다 구했죠? 4, 1, 1 순서네. 4, 1, 1 순서.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은 답이 9 나오나? 9? 5 더하기 4에서 9. 4번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네.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 잠깐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써둡시다. 이제 약간 좀 사소하지만 그래도 좀 너네가 좀 외우는 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팁을 좀 알려드릴게. 자, 아직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파이에다가 180도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제. 자, 일단 요거를 미리 써둡시다, 이제. 3분의가 나오잖아, 3분의. 그러니까 뭐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이제 약분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3분의 뭐 무슨 파이 나오잖아. 뭐 3분의 3파이 이런 거 말고 3분의 무슨 파이가 나오면 이거는 뭐랑 관련이 돼 있냐? 60도랑 관련이 돼 있어. 60도. 60도 계열이라 보면 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6분의로, 그래, 6분의 먼저 쓰자. 6분의로 만약에 나오는 꼴 있지. 6분의 1파이. 6분의 2파이는 약분되니까 걔는 제외야. 뭐 6분의 1파이, 6분의 5파이 이렇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6분의 있잖아. 걔네는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은 30도 계열이야. 30도 계열. 왜 계열이라 얘기했냐면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삼각함수 계산을 원래 중3 때는 0도에서 90도만 다루지만 이제 좀 더 일반화해서 90도보다 더 큰 거, 그 다음에 음수, 음각도 다루다 보니까 이 60도 계열이랑 30도 계열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20도는 여기에서 360을 더한 거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420도는 60도 계열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따질 거고. 그 다음에 4분의로 나오는 거 있죠, 4분의. 더 이상 약분이 안 될 때야. 4분의 1파이, 4분의 3파이 같은 거. 얘는 45도 계열이야, 무조건입니다. 45도 계열로 봐.
그럼 이거를 이제 약간 외우는 요령, 암기하는 요령. 자, 이제 파에다가 180도 대입하면 물론 바로 다 나오지만 이렇게 약간 연관지어서 외우나? 자, 분모가 3분의 1로 나오면은 몇 도 계열? 60도 계열이지? 얘네 숫자가 서로 반대야. 얘네들은 반대. 3하고 6을 반대로 생각해놔. 그리고 얘는 똑같지? 4, 4 똑같지? 그렇게 연관지어서 기억해놔. 그렇게 연관지어서. 앞으로 3분의가 나오면 무조건 60도랑 관련이 된 걸 떠올려야 돼. 무조건. 6분의가 나오면 30도랑 관련이 된 걸 떠올려야 되고 4분의가 나오면 45도랑 관련이 된 걸 무조건 떠올려야 돼. 그렇게 좀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빨리. 얘네들은 반대, 얘는 그대로로 좀 이제 기억해 두시고. 자, 네, 요 문제. 요 문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이거 잘 따라오세요, 이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첫 번째는 좀 더 빠르게,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석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풀이가 있어. 자, 일단 빠르게 푸는 풀이 보여드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프를 줘놓고선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너가 구해서 미지수들을 다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야. 자, 문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최대, 최소?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리 그 사인 함수의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t 이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 부호가 다 나와 있지. AB가 양수, C도 범위가 주어져 있지. 그래서 최대값 3이니 절대값 a 플러스 d가 그냥 a 플러스 d와 같고 이게 3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최소값 2니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연립해주면 AD가 나오겠죠. AD가 나오는데 구해보시면 A가 2, D가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A는 2, D는 1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자, 참고로, 자, 잘 들어있는데, 참고로, 원래 이렇게 최대 최소 보고 찾는데,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 내가 중심선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중심선.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중앙을 지나는 선 얘기하는 거거든, 정중앙을 지나면서. 근데 원래 뭐 사인 함수든 코사인 함수든, 원래는 중심선이 X축에 놓여 있어, 원래. X축인데, 지금 뭐 조금 평행이동이 된 거잖아? 뭐 위아래로. 자, 중심선은 최대 최소의 평균일 거야. 맞습니까? 최대 최소의 평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봐. 몇입니까?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 나오지. 그게 사실 이거이지 않을까, 이거? 왜냐하면 중심선이 원래 X축인데 지금 Y축으로 D만큼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심선이 D만큼 이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D만큼? 그러니까 D가 현재 1이겠죠, D가 1. D가 1이겠죠? 그리고 저 A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원래 기본 사인 코사인 함수는 중심선에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아래로 1. 다시. 중심선에서 위로 1, 아래로 1만큼이 최대 최소였어. 근데 지금 여기 앞에 A배 되어 있잖아요. A배. 그러면은 중심선에서 위로 A만큼, 아래로 A만큼, 정확히는 절대값입니다. 중심선에서 위로 절대값 A, 아래로 절대값 A만큼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게 최대 최소 아니야. 그러니까 1에서 몇 차이 나야 돼, 이거 지금 보니까. 위아래. 2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곧 저 절대값 A일 거야, 이 차이가.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도. 이걸 내가 알려주는 이유는 이렇게 풀면 좀 더 빠를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딱 이거 보고, 중심선 1이네? 그럼 D가 1. 근데 2 차이 나네? A가 2. 이렇게 바로 찾는 거야.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에서 또 주어진 정보를 확인해 봅시다. 최대 최소 이제 확인했고. 자, 주기가 똑같은 지점에 지금 반복이 되는 게 이만큼이 주기야, 주기. 근데 지금 주기가 몇입니까? 이 길이가? 얘네들이 빼면 되겠죠? 파이가 나오게 되고, 이게 주기인 거잖아, 파이가 주기. 파이가 주기이니, 우리는 저 x의 개수, b잖아, 지금. x의 개수가 b니까,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게 파이라는 얘기니 여기서 b를 구해볼 수 있죠. b가 몇 나옵니까? 2 나오는 거 확인되나? 2 나오는 거? b가 2입니다. 2. b가 2가 되겠고, 자 이렇게 하면은 A, B, D, C를 제외하고는 다 찾을 수 있어. 요 정보들은 최대값, 최소값, 주기는 사실 그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C 찾는 게 어려워. C 찾는 게. 자, 두 가지 풀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 풀이는 C를 구할 때 차이가 이제 있거든. 요건 똑같은데. 자, 빠르게 푸시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C 미지수 하나 남았잖아, 하나. 그런데 지금 이 함수가 이 사인 함수가 여기 0,3 지나잖아. 그거 대입하면 돼. 그럼 C가 나옵니다. 뭐 혹은 다른 점 대입해도 되기는 해. 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대입해도 되는데 좀 쉬운 거 대입해보자고, 쉬운 거. 0,3을 대입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x에 0 들어가잖아요. 그럼 y는 a sin c 나오지. 근데 y 값이 지금 3이니까 y는 a sin c 더하기 d 이렇게 나오지. 이걸 만족하는 c를 찾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c. 이거 sin c로 정리해 보시면 sin c가 1입니다. sin c가 1. 그럼 sin 값이 sin 몇 도가 1이었습니까? sin 몇 도가? 이게 숙지가 돼야 돼. 우리 그 특수가 외운 거 있잖아. sin 몇 도가 1이야? 90도? 90도죠? 근데 사실 90도만 답인가? 90도만 답은 아니야. 원래는 그 sin 함수 한번 그려보시면 sin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sin 함수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90도예요. 여기 90도 2분의 파에 sin 값이 1이 되게 하는 지점이지. 근데 sin 값이 1이 되게 하는 지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2파이만큼을 더한, 즉 주기만큼을 더한 2분의 5파이도 되는 거 아니니? 2분의 5파이도?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답이 유일하게 딱 안 정해지잖아, C가. 그래서 범위를 주는 거야, C의 범위를. 명확하게 답이 딱 떨어지게. C가 0과 파이 사이의 범위라고 했으니 그러면은 저 범위 안에 있으면서 사인 값이 1이 되는 거는 딱 이렇게 유일하게 2분의 파이만 가능하겠죠. 이렇게 답을 찾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단 답은 이 네 가지를 다 곱하면 되겠죠. 2파이가 답입니다. 2파이가. 그러니까 4번이 답인데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어. 첫 번째 풀이에 주의할 점은 지금 0,3을 대입해 보니까 사인 값이 1 되는 거 이렇게 잘 찾았잖아요. 그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웬만한 문제들은 우리가 봐봐. 우리가 보통 사인이 1이 되게 하는 게 몇 도야 라고 많이 물어보면은 거의 99%는 90도를 얘기하겠지. 가장 기본이니까. 450도 이거 450도를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보통. 근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답일 수도 있어. 이게 이런 게 가끔 답으로 튀어나와.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사인 값이 1이 되는 게 이제 이 범위에 있는지 웬만하면 있을 건데 가끔 없는 것도 나오니까 그땐 이런 것도 떠올려야 되는 거야. 기본 2분의 파이에서 주기만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것까지 떠올려야 돼. 그런 것까지. 고난도 문제는 그런 거 가지고도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정석인 풀이고, 이게 쉬운 풀이고, 정석인 풀이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알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이제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웁니다.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좀 그래도 연습하는 차원에서 좀 필요하긴 하거든. 일단 이러한 정보들은 구해놨다 칠게. 이러한 정보들은. 그 다음에 B가 아까 이게 몇이었죠? B가 아까 2였죠? 2. 여기까지 구해놨다 치고, 그러면은 저 함수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잖아. y는 2 sin 2x 플러스 c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까 앞에 처음에 필수예제 13번처럼 이 함수가 도대체 어떤 함수를 평행 이동을 한 함수인지를 기반으로 그려보는 방법이 있어. 자, y는 봐봐. 자, 이게 y는 2 sin 한 다음에 2 sin 2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해서 얻어진 거냐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평행 이동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죠? 얘는?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 함수를 이제. 이 함수를 그려볼게. 자, 이 함수는, 자, 잡아. 얘는 지금 중심선이 y는 1이고, 중심선이 y는 1. 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중심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최고점 찍었다가 뭐 내려오고, 이렇게 될 건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잠시만요.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이거 그림을 또 잘 그려야 돼, 이제. 내가, 한 가닥이라고 표현해 볼게. 한 가닥. 가닥이 뭐냐면, 요거야. 봐봐. 이게 한 가닥이야.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가닥. 이게 세 번째 가닥.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 번째 가닥이라고 볼게, 이제. 그러면은 사인 함수는 한 주기가 네 가닥이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네 가닥. 자, 여기 보시면, 잘 봐봐, 이거. 원래, 지금, 여기 2분의 파이일 때까지, 지금 이 초록색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내가 그릴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미 이 그려져 있는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가닥, 두 가닥을 그린 거 맞네? 두 가닥? 그러면은 내가 이제 처음에 이 함수를 그림을 그릴 때는 두 가닥을 똑같이 그리면 되지.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세 번째 가닥,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네 번째 가닥.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이제. 함수를 그리는 거. 자, 근데 이 함수를 내가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평행이동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c. c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저걸 토대로 마이너스 2분의 c의 범위를 구해보자.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0까지. 그러면 결국 이 초록색 함수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왼쪽으로 평행이동. 최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전까지 이동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지금 여기가 여기가 현재 2분의 파이인 지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 여기는 4분의 파이 지점이야. 여기는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금 초록색에서 원래 그려져 있는 함수로 평행이동이 되려면 이 점이 일로 이동해야 되지 않겠니? 일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이 일로 옮겨진다? 얼만큼 이동이 된 거야, 얼만큼? 4분의 파이만큼 이동이 된 거야. 4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이 평행 이동한 만큼이 4분의 파이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 평행 이동한 만큼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2를 곱해주면은 그냥 c가 2분의 파이라고 뭐 나오긴 하겠죠? 2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도 이제 있는데, 자, 그래프를 조금 더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비효율적이지만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요것도. 네, 실전에서는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푸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럴 수도 있어. 지금 이 점이 일로 이동이 되는 게 맞잖아. 근데 가끔 어떤 경우도 있냐? 가까운 쪽이 아니라 저 먼 곳까지 이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 먼 곳까지. 그런 경우도 고난도 문제는 생각을 해야 돼. 고난도 문제는. 그것까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 자, 삼각함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이제 이 세 글자. 유형 제목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칭성. 삼각함수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물어봐라 라고 이제 한다면, 이걸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잖아.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대칭성이야. 무조건 삼각함수는. 대칭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 보시면 어떤 사인 함수와 y는 k를 그었을 때 나오는 교점의 x좌표들을 표시를 해봤어. x 1, 2, 3, 4까지 표시를 해봤거든. 그랬을 때 얘네 4개의 합을 구하래. 얘네 4개의 합. 근데 지금 이 k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x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x값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근데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이 합은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봐봐. 대칭성 생각하면은 현재 얘가 지금 대칭성 생각하면은 지금 이 길이가 x1인 거잖아요, 그죠? 반대편에 여기도 x1 아닐까? 대칭이니까. 이게 대칭이야.
대칭. 그러면 봐봐. 그러면 결국에 x4라는 값이 결국에는 이 길이가 x4인 거잖아요. 이 전체 길이가. 여기까지가 x4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x1이랑 x4랑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이제? 3파이가 나와야 되겠지. 3파이가. 얘네 둘이 더해주면은. 그래서 x1 더하기 x4가 몇이야? 3파이야, 3파이. 얘가 3파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x2랑 x3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x2, x3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잘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생각. 평균을 생각해 봐. x2와 x3 이 두 지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그 선분의 정 가운데 중점 있잖아. 중점. 이 중점에 x좌표 있죠. 자, 저 중점이 이 전체 원점과 3파이의 중점이 2분의 3파이로 나올 거잖아. 얘가 이제 2분의 3파이로. 그러니 평균을 떠올리는 거야. 평균. x2와 x3의 평균이 2분의 3파이입니다. 얘가 2분의 3파이. 얘가 2분의 3파이 이미 x2 더하기 x3는 그냥 3파이로도 볼 수 있지. 그냥 3파이. 자, 그래서 저렇게 더하든 어떻게 더하든 3파이, 3파이에서 6파이가 답이죠. 6파이가. 답은 일단 6파이고 6파이.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니까 이제 대칭성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x1, 4, 그 다음에 x2, 3을 비교를 했잖아. 이것도 되긴 되지 않을까? 자, x1, 2를 비교해 보는 거야. x1, 2. 자, 얘를 어떻게 비교를 해주냐면은, 자, 얘네들의 평균이 여기 아니겠니? 여기. 여기 아니겠니? 쟤네들의 평균이? 그럼 여기는 몇 분의 몇 파입니까? 여기는? 이게 돼야 돼, 얘들아. 사인 함수의 한 주기가, 자, 한 가닥,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여기가 2파이란 말이야. 여기는 그 절반에 해당되는 파이고.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 그죠? 그러니까 x1과 x2의 평균이 2분의 파이인 거지. 그러니까 그 합이 뭔지도 나오겠죠. 그 합이 뭔지.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파이로.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도 해봐. 여기 x3랑 x4의 평균. 여기도 구할 수 있지 않나? 여기도? 여기는 2파이와 3파이의 평균이니까 2분의 5파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2분의 5파이가? 그러하니 저 x3와 x4의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얘가 2분의 5파이다 라는 거죠. 2분의 5파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해주면 5파이가 나오니 합이 몇이 나오는 거? 6파이가 또 나오지, 그죠? 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이거 진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다양하게.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자, 이런 것도 가능해. 우선 얘는 구해놔. 얘는 구해 놓으시고 x3, x4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거 아니니? 내가 지금 x3 더하기 x4를 내가 찾고 싶은 거야, 지금 이제. x3, x4를 저 x1, 2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x3이라는 거는 x1에서 2파이를 더한 거지 않습니까? 주기만큼 차이가 나니까, 주기만큼. 마찬가지로 x4라는 거는 x2에서 주기 2파이만큼을 더 더하는 거 아니니? 2파이만큼을. 그러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x3, x4를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이제? x1에서 2파이를 더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x4에서 2파이를 더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니, 결국 x1, x2, 그래서 x1, x2에서 4파이를 더한 개념으로 이해해서 결국 5파이. 이렇게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돼, 저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얘네 둘은 저기서 주기를 다 각각 더한 거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좀 빠르게 하면은 얘네들의 합이 파이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요걸 찾고 싶다. 각각이 2파이, 2파이 더한 거니까 주기가 두 번 더해진 거 아니니. 4파이가 더해지니까 5파이죠. 5파이. 이렇게 빠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가 달라. 다 알아놓으시고.